안녕하세요. RPM9 이문택자입니다. 오늘 저와 만나실 차는 메르세데스 EQ의 EQA라는 전기차입니다. 자, 늘 그렇듯이 이제 앞모습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딱 보시면 뭐 닮은 차가 있잖아요. GLA라는 벤츠의 소형 SUV. 사실 그 차체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요. 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 이 앞에 헤드라이트 이쪽하고 라디에이터 쪽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모습 큰 불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LA랑 조금 차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차별화할 때 이제 라이트를 좀 다르게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라이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조금 이보다 좀 슬림하게 한 이쯤, 네, 이쯤에서 하고, 어차피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뭐 조금 다르게 해서 말이죠. 조금 이렇게 이 모양을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작게 막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나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깔끔하고 전기차스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제품이 달려 있는데요. 투란자 T005입니다. 브리지스톤은 뭐 믿을 수 있는 브랜드죠. 이 차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AMG라고 써 있는 그 휠이 달려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딱히 엄청나게 멋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뭐 일반 휠보다 조금 멋있는 정도? 그래서 저 휠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패키지를 고를 수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235-55R18 18 사이즈인데 특이한 것은 55 시리즈죠. 그래서 편평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1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편평률이 되게 높아 보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고 배터리가 바닥에 무겁게 깔려 있기 때문에 편평률이 너무 낮게 되면 차가 잘못하면 이렇게 통통 튑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적당한 사이즈 같고, 지금 만져보니까 공기압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공기압이 굉장히 탱탱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옆에는 EQA라고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LA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 범퍼 요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 전기차 번호판이 달려 있고, 트렁크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일반 콘센트에 끼울 수 있도록 충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선 또 안 열리네요. 그러니까 저 앞에는 배터리 때문에 더 열 필요가 없게끔 되어 있고, 타이어 수리 킷이 있고요. 공기압 확인하면서 이제 수리할 수 있고, 아주 조그만 뭐 용품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네요. 예, 기본적인 공구 같은 거 달려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작아요. 그리고 요 공간 자체도 조금 큰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렁크 공간은 조금 아쉽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면 전비가 고심 4.3, 고속도로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가 달려보면 어떨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 바닥에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GLA랑 다른 거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기차가 다 그런 스타일이죠. 앉아보면은 네, 이런 모습인데요. 이 A 클래스급의 벤츠의 차들의 공통적 특징이 이 쿠션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일반 성인 남자 앉았을 때 이렇게 허벅지 붕 뜨잖아요. 여기가 조금 높으면 좋겠는데 여긴 좀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늘 아쉬워요.
앞에는 USB-C 타입 충전기 딱 하나만 있는데 충전 커넥터 썰렁하네요 좀. 이 센터 암레스트는 네, 이렇게 GLB 소개해 드릴 때랑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열리고, GLB랑 비교하면 이 공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거의 비슷하고, 게임 잡을 건 없지만 다만 요 쿠션 요 부분만 좀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자리 와서 시동을 걸어보면, 자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보던 모습이죠. GLA 또 GLB랑 비슷한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요 앞에 요 클러스터 이쪽은 뭐 A클래스랑도 공유하고 많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질감은 되게 적은 편이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전기차에만 있는 클러스터 모양으로 제가 바꿨어요. 이쪽에 연비가 나오고요, 실시간 연비가 나오고, 출발 후 평균 연비, 지금 제가 올 때 보니까 5.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5.3km. 아까 보여드린 인증 연비보다는 훨씬 높죠. 그리고 에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효율성, 주행 효율성, 감속 효율성, 이걸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적으로 이제 효율성적으로 얼마나 더 도움을 줬냐를 따져서 출발 후에 3km를 더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메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요즘 벤츠가. 저기 보시면요, 지금 있는 게 EQ 모드를 들어가면요, 충전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충전소를. 이제 출발 시간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가 나오면서 주행 때 얼마큼 썼고, 난방이나 냉방으로 얼마나 썼고, 또 기타 전기장치, 보통 이제 뭐 라이트나 아니면 라디오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걸 어떻게 썼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 이제 우리가 달릴 때 전기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가속할 때는 보통 빨간색 표시가 되면서 이 앞에 모터로 이제 방향이 가고요. 감속할 때는 반대로 전기 회수가 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차량으로 들어가면 가속과 제동력 퍼센테이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잘 모르겠으면 여기 사용 설명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는 뭐 이제 안전장비라든지 보조장치 이런 거, 능동형 브레이크, 능동형 차선 이탈, 교통변수 파워 어시스트 이런 거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차량은 뭐 주행 모드 설정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서도 벤츠가 늘 하듯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같은 거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쪽에는 자,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벤츠는 이제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오르막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이런 충전 장치에서 스마트폰이 확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장비입니다. 되게 재밌고 아주 또 유용한 그런 장비죠. 여기는 시가전 라이트가 있고, 컵홀더는 이제 이렇게 그 작은 것들은 조금 뭐 헐렁헐렁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딱 손 눌러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이쪽은 오른쪽 효율적이죠. 뭐 센터 콘솔 박스는 너비는 넓지가 않은데 안에가 깊네요. 안에가 불편입니다. 쓸모가 있을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면서 또 주행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평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EQA 생각보다 굉장히 그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LA 바탕으로 해서 뭐 벤츠가 딱히 이렇게 특별한 차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EQC라는 또 차가 있었잖아요. 그 차는 정말 기대 이하였습니다. 차가 크고 또 무겁고,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좀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죠. 300km 초반대인 건 이거랑 비슷한데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EQC는. 그래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주행거리 이거 되겠나 싶어서 조금 별로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그거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렇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주행거리 비슷하고.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모드 간의 그 주행 특성 차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다른 내연기관 모델들하고 거의 같게 이런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컴포트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코 모드로 가게 되면요, 이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확실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기를 절약하는 그 모드가 확실하게 진입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컴포터에서 스포츠로 딱 제가 가속 페달을 따로 안 밟았는데 스포츠로 가면 팍 차가 튀어나온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요, 이상윤 축구 해설위원이 빨라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빨라요, 이거 빨라요. 네. 물론 테슬라의 고성능 모델보다는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40kW 최고 출력이, 그래서 마력으로 치면 190마력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앞바퀴 쪽에만 모터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벤츠 코리아가 4륜구동 모델, 그래서 앞뒤에 모터가 동시에 달린 약간 고성능 플러스 이제 4륜의 안전성 추구하는 모델하고, 또 하나는 66.5kWh 배터리 용량보다 더 큰 롱레인지 모델도 들여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WLTP 기준으로 436인가 426인가 늘 헷갈리는데요. 네. 그 정도 인증받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06이죠 306km 인증받은 그거보다 더 길게, 그래서 WLTP 기준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롱레인지 모델도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들어오면 선택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롱레인지 모델, 고성능 모델, 지금처럼 노멀 모델. 노멀 모델은 그 EQA 250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행 모드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그 강점이고, 인디비듀얼 모드로 가면요, 모터, 스티어링, ESP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컴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디비듀얼 모드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서스펜션을 따로 조절은 못해요. 그게 조절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많이 아쉽진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밑에 깔리면 무거우니까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타입이 바로 아이오닉 5고요. 그리고 그 단단한 것을 그래도 좀 이 탄성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팅하는 게 보통 이제 테슬라 타입인데, 이거는 딱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가 엄청나게 달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행 특성을 일단 살펴봤고, 그래서 평점을 매겨보면요, 저는 디자인부터 매겨보면 실내 통틀어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모습의 그 포인트를 조금만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 리어 시트의 쿠션 부분 요거 좀 그 벤츠 코리아에서 알았습니다. 벤츠 코리아에서 리어 시트는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얘기하면 또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 많이들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이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진 또는 모터의 성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아주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1점이 모자란 이유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능 버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고성능 버전이 있는데 이거 10점 주면 나중에 그 차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이거는 10점 만점에 9점 주면 좋을 것 같고, 정숙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초창기의 전기차들은 아주 그 고주파음, 이상한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 삥 하는 소리, 그런 거 막 들려오고 그랬는데, 요즘의 전기차들은 그런 모터 소음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방음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성은 10점 만점에 9점 줄 수가 있겠고요. 승차감도 아주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 승차감은 이 정도면 뭐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가격대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평률을 조금 더 낮춰보시면, 그래서 타이어 높이 계산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해서 휠하고 편평률하고 맞춰가지고 타이어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QA 타시는 분들이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회생제동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패들 시프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D 모드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하면 D 플러스. 그래서 회생제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자유로 같은데 쭉 달릴 때 아주 좋죠. 쭉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살짝 떼도 쭉 굴러나갑니다. 그런데 D 모드에서는 그냥 뭐 노멀한 성격이고, D-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확 이렇게 속도가 확 줄어드는 느껴지시죠? 그래서 감속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D-, 더블 마이너스는 진짜 충전을 위한 모드예요. 떼기만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뭐 충전을 위할 때도 있는데,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D-나 D-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회생제동도 쓰고 브레이크도 덜 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 5,990만원이에요 국고보조금 플러스 서울시 같은 경우 154만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20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5,200만원대라고 하면요, 뭐 전기차가 이 정도면 괜찮죠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살만하지 않을까. 예전에 차들 보면은 뭐 전기차 하면은 굉장히 좀 가격 부담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수입차인데, 수입차의 전기차다, 5천 초반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EQC는 뭐 1억 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에 비하면은 가성비는 최고죠. 그래서 가성비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벤츠 EQA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하반기도 신차가 나오니까 궁금하신 부분,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좀 질문해 주시고, 또 이 차 정말 궁금하다, 좀 시승해 달라 하는 거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